박사님, 메일로 사연이 하나가 왔어요. 팔씨름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연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메일 주소가 이런 사소한 제보를 드려도 되는 창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작년에 친구와 팔씨름하다가 굉음이 나더니 제 팔에 감각이 없어져서 응급실로 갔었습니다. 제 우측 상완골에 나선형, 폐쇄형 골절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고난이도였습니다. 삼두근을 길게 절개하여 팔에 긴 내고정물을 놓고 10개가 넘는 고정핀을 박아야 했습니다. 신경 손상의 위험을 동반하는 4시간가량의 수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술 일주일 후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팔씨름이라는 대중적인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는 뼈가 거의 완치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팔씨름의 위험성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다뤄주시는 것 어떠실지 메일을 보내봅니다. 수술을 아주 잘 받으셨네요. 근사하게 받으셨네요. 근사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엑스레이를 보면 그래도 이게 컨셉이 잘 잡힌 수술인지 무개념 수술인지 엑스레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수술은 보면 굉장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잘 받은 수술이에요. 지금 보면 나선형 골절이라고 그랬죠. 나선형 골절이라는 건 뭐냐면 회전력이 걸렸다. 그리고 힘이 크진 않다. 보통 나선형 골절은 순수한 회전력이 걸린 골절이거든요. 폐쇄형은 뭐냐면 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씨름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항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트는 힘이 걸리죠. 자기 뼈의 강도를 넘어서는 순간 뻑 하고 이제 골절이 되는 거죠. 근육이 많다고 해서 뼈가 더 다칠 확률이 적을까요? 아무래도 근육이 많으면 근육이 좀 보호를 해주죠. 보호를 해주지만 많다고 해서 또 반드시 뼈가 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분들도 하다가 얼마든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대부분 나선형 골절이기 때문에 이 회전이 조금만 틀어지면 골절 사이에 갭이 엄청 많이 생기는 골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잘 갖다 붙여야 돼요. 잘 갖다 붙여야 되다 보니 열어야 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골절하고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팔에 감각이 없어졌다라고 한 게 실제 그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완골에 있으면 아래쪽 3분의 1 정도에서 그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 팔 뒤쪽에서 이렇게 감고 앞으로 넘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러진 골절이 요 위치다. 이분도 보면은 부러진 위치가 딱 그 부위가 부러졌거든요. 여기가 부러지면 골절이 되면서 그 신경을 칠 수도 있고 골절이 된 게 다시 제자리로 가면서 신경이 그 사이에 깨어버릴 수도 있고 요골신경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골절이에요. 다만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은 다쳐도 잘 돌아와요. 우리 신경들 중에 굉장히 성격이 좋은 신경이에요. 팔다리 수술할 때는 신경이 세요. 우리 다리 수술할 때도 비골신경, 요골신경은 성격이나 좋지 비골신경은 성격이 진짜 안 좋은 신경이거든요. 전공의 때 우리 교수님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의사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존처럼 그렇게 여겼거든요. 제가 하는 수술들을 안전하게 잘 하려면 이 비골신경을 엄청 잘 다뤄야 돼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비골신경을 열어가지고 안녕하고 인사도 하고 네. 정형외과에 이런 신경마비 이름 중에 세러데이 나이트 팔씨라고 있어요. 토요일 밤 신경마비죠. 술을 먹고 예를 들면 이제 의자 이런 데 있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겨드랑이 데서 이 요골신경이 눌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안 올라가요. 요골신경 마비가 되면 손목을 못 올리거든요. 이거를 못 해요. 1등도 못 하고 또는 책상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베고 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요골신경이 눌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러데이 나이트 팔씨라고 그래요. 정형외과에 재있는 그런 용어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연자 분의 어떤 플레이트가 있잖아요. 이게 꽤나 커 보이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골절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그 의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큰 원칙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대퇴골을 고정할 때 아니면 여기를 고정할 때 뼈마다 이거를 적절한 고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골절 위아래로 스크류 숫자가 최소한 몇 개는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저기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님이 아주 본인의 그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팔씨름의 위험성을 좀 알려달라 이런 취지로 보내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어떤 스포츠나 이런 것들 중에 위험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축구 특히.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축구 해가지고 다쳐서 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저는 항상 축구는 보는 운동이지 직접 하는 운동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팔씨름 같은 경우에도 재미삼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이런 악물고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뭐든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정형외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제 외래 진료에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미안해요. 제가 그러면.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여기 전문적인 분들이 보고 더 좋은 의견을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를 이야기를 하면 인공관절하고 골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내시경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골 연장 변형 교정, 그러니까 뼈의 길이와 모양을 바꾸는 치료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뭐 다리 길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키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휜 분들, 선천성이든 다친 이후에 생긴 거든 미용적이든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길이와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 지금은 제가 하는 전공 분야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다리 모양을 오다리나 X다리 바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시경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해요. 전방 십자인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관절 내시경만을 위한 수술은 제가 잘 안 해요. 요즘. 저는 이제 대학에서 너무 이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나와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전문가 뭐든 그쪽에 아주 특화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